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인데 이제 또 장이 시작되겠네요. 땡스기빙 데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주식이 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은 어, 테슬라 그 주식과 더불어 테슬라 주식과 연계된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이 어떤 게 있고 이른바 테슬라 테크트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지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테슬라 테크트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거 하시면 그 용어 테크트리라는 용어를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있으면 테슬라로 연계된 건물은 아니지만 테슬라와 연계된 또 다른 어떤 주식들, 그리고 그 주식과 연계된 또 다른 주식들,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만 사면 되지 굳이 다른 주식 살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 테크트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주식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자,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이번에 10% 올랐다. 그러면 테슬라가 10% 오른 오늘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테크트리가 다 쭈루룩 10%씩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 시간차를 두고 오르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내일 오를지 일주일 뒤에 오를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해당 주식이라든가 해당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와 테슬라 테크트리를 안다면 테슬라가 좀 떨어졌다 또는 올랐다 그러면 잽싸게 테슬라 테크트리를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안 올랐네? 그러면 사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직접 하고 있진 않은데 일단 그것대로 좀 투자를 했더니 뭐 같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주식을 하나 사면 지금 500달러잖아요. 비싸잖아요. 테슬라가 5달러라고 하면 부담 없이 또 사겠죠? 네, 그렇다시피 테크트리를 타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싼 것도 있고 적정선의 금액도 있기 때문에 또 탈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주식도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은 22% 세금이 붙잖아요. 한국 주식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많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이 없다 그러면 국내 주식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테크트리에 관련된 걸 투자를 하면 좋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알아두는 게 모르는 것보단 낫다는 겁니다. 무조건 테슬라만 산다. 그게 이익이지 딴 걸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래도 상관없는데 이제 한번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테슬라만 사고 싶어서 테슬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은.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지금 평단가가 높은데 추매를 지금 계속 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제약이 있기 때문에 테크트리에서 대해서 아시면 그 상황에 따라 이번에 이거 들어갈까 이거 사볼까라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이고 이 타이밍에 이거 살지도 본인의 몫입니다. 근데 모르는 것보다 알아두시면 이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하나 둘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585달러로 2% 상승했었죠. 애프터마켓은 0.17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자, 보여드릴 거는 지금 파이몬트 리튬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오스트리아 달러잖아요. 이거는 그 호주 달러고 호주 회사 주식인 거고요. 미국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요겁니다. 티커가 지금 PLL이고요. PLL로 치면은 파이몬트 리튬 그 회사 주식이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뭐 어제도
2% 올랐죠. 5일치 장을 보면 쭉 올랐습니다. 노벰버 23일부터 현재까지 25 조금 넘었는데 지금 30 정도 됐죠. 한 달 전부터 20부터 올랐고 6개월 전에는 10달러도 안 됐어요. 8달러였는데 줄라이부터 9월부터 올랐네요. 아마 이때가 9월 중순경부터 올랐네요. 10월 september가 9월 아닌가요? october가 10월이죠. 9월 중순 이후부터 올랐네요. 아마 이때가 테슬라가 파이먼트 리튬 회사랑 계약을 한다, 아마 그 얘기가 떨어졌을 때 아마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7달러면은 몇이에요? 7 30달러면은 74 28 4배 올랐네요 벌써. 네, 4배. 지금 올랐다가 그 뉴스에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쭉 지금 떨어졌죠. 떨어지고 지금 노벰버니까 지금 S&P 얘기 나오면서 좀 오르고, 그 전까지는 이제 조금씩 오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주식하고 완전히 오를 때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음. 근데 어차피 얘는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요 아래 20대 아래는 거의 내려가질 않아요. 왜냐면은 테슬라라는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 높을 때 말고 여기 19 막 이런 데 사 두시면 조금씩 오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테슬라가 잘 되면 얘도 잘 되는 지금 현재 그 회사 주식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 회사의 어떤 계획을 좀 잘 듣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리튬은 파이먼트 리튬 회사랑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 거고, 계약이 이제 또 갱신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소식을 접해야 돼요. 첫 번째는 파이먼트 리튬 회사, 최근에 24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제 주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파이먼트 리튬 지금 두 개 사긴 했는데 25에 샀어요. 그때 최근에 뭐 오래전에 산 건 아니고 최근에 샀는데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면 15%나 되고 있거든요. 네. 금액이 적으면서 얘도 꾸준히, 테슬라 오른 만큼 얘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지금 테크트리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고, 요것도 테슬라가 그때 S&P 편입된다고 했을 때 좀 많이 올랐어요. 그 같은 날 올랐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오르는 게. 그래서 테슬라 그 S&P 편입 나왔을 때 그날 한번 체크를 해보고 다음날 제가 요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참 있다 생각나가지고 요거 살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몇 불 때였을 텐데 늦게 생각나가지고 느지막이 제가 두 개 산 게 25불 때였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도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15%나 된 그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비디아인데, 솔직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테슬라가 그 칩셋 자체 제작하기 전에 이제 엔비디아 칩을 쓰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테슬라 알았을 때 엔비디아의 뭐 그래픽 칩셋이라든가 뭐 그 FSD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랑 협력을 하고 있었다, 뭐 이 얘기 들어가지고 그때 사긴 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차트 보니까 꾸준히 오르는 차트고, 여기 보시면 믿을만해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사긴 했는데, 아무튼 엔비디아도 테슬라 때문에 같이 갔던 그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엔비디아도. 예. 그래서 그때 산 이후로 그냥 계속 저는 두고 있습니다. 예. 추가 매수도 한두 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는 딱히 테크트리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아무튼 얘도 테슬라 가면 갈수록 얘랑 뭐 반대되는 것 같지는 않고, 요것도 일단 말씀드려보고, 주식은, 예, 엔비디아는 보시면 지금 얘가 그때 15%, 20%까지 갔다가 요새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내려갔다가 얘는 확 떨어지진 않고 조금 요 정도 조정, 5% 정도 조정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예. 얘도 지금 오래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얘는 꾸준히 오를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서 그 테슬라 주식 외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주식들이 꽤 있는데, 일단은 직접적인 시너지 효과는 제가 말씀드린 그 리튬 회사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칩셋을 걔네 걸 쓰질 않으니까 직접적인 그 시너지라고 보기 힘든데,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가는 방향이 그 테슬라랑 유사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 일단 뭐 4차 산업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이제 테슬라가 가는 생태계에 테슬라만 살아 있는 거는 일단은 그건 생태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자율주행을 하고 뭔가 사람들이 어 전기차를 타면서 그 루프 루프 터널을 지나다니면서 뭐 그런 분위기. 예. 그러면서 스페이스 X 로켓을 띄우면서 사람이 조종하는 것보다 뭐 인공지능으로 조절하고, 인공지능이 카메라나 어떤 장비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생태계라고 하면 테슬라 혼자만 있는 건 생태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이 다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이제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생태계인데, 그게 구성이 되면 될수록 그것과 연관된 아주 필요한 기술이 있는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보면,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런 류의 사업을 하는 것에 어떤 그 백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술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엔비디아 그런 사업입니다. 시각적인 어떤 그 데이터 수집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할 때도 필요한 어떤 그 알고리즘이나 시각적인 어떤 정보 처리 같은 부분도 얘가 엔비디아가 하고 있어서 이제 생태계 속에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얘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얘네 그래픽 카드를 쓰잖아요. GPU 같은. 그러니까 연산 장치로 하면은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계산하면 속도가 느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GPU처럼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이제 그 병렬식으로 연산을 돌리는 거죠. 직렬식으로 연산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래야 빨라지니까. 예. 아무튼 그런 생태계랑, 또 생태계가 뭐가 있냐면, 그 테슬라처럼 차로 자율주행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면 데이터 모은 것으로 AI를 학습시키고, 학습시킨 대로 또 피드백을 하고, 또 다시 소프트웨어 OTA로 인터넷에 설치하고, 약간 이런 생태계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하고 좀 다른 그런 구조라고 하면,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고 테슬라도 자기가 주도하지만 딴 업체들도 따라오게끔 한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따라오는 업체들도 테슬라한테 그 데이터 분석을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업체들도 여러 개 생겨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데이터 분석 회사가 이제 유망해지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투자한 거고. 근데 얘는 지금 공모주 약간 IPO라, 회사가 이제 상장이 그대로 된 거, 자기가 이제 본 회사가 상장을 한 게 아니고 다른 회사 통해 가지고 이제 스펙처럼 상장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회사들도 많이 생겨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회사가 살아남고 어떤 회사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회사들도 이제 성장을 할 거예요. 예. 꼭 이 회사가 성장할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고, 테슬라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걔는 주도가 되는, 4차 산업의 주도가 되는 우두머리인 거고, 나머지 애들도 같이 생태계를 살아나가려면 그 쫄병들도 같이 커야 되는데, 이 쫄병들인 겁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좀 저 같은 경우는 리튬 아메리카를 사긴 했는데, 파이먼트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때문에 엄청 크고 있는 거고, 리튬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직접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회사랑 뭐 계약은 돼 있겠죠. 뭐 중국 회사일 수도 있고, 다른 작은 전기차 회사일 수도 있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5개는 샀는데, 왜 샀냐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횡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타이밍만 잘 맞으면 이게 그 턴만큼 이게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테스트 삼아 산 거고요. 자, ASML 홀딩스 같은 경우랑 램 리서치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PU 관련된 그런 반도체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 그거는 이제 중국 반도체가 좀 이렇게 다운되고 미국에서 반도체 회사, 중국 반도체 회사들 못 크게, 예,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한 상황이라, 얘네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성장성이 있는 거고, 인텔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주춤하잖아요. 주춤한데, 아무튼 중국 반도체 산업 제재로 인해 가지고 반사이익을 얻는 회사라서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크고 있는 거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앱에서 광고 같은 거 해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긴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만든 생태계에서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테슬라가 잘 될 때 같이 커간다는 얘기인 거죠.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 관련된 자원을 캐는 회사, 또는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 또 일종의 테슬라가 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경쟁이 안 되는 또 다른 그런 분야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고, 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답이 나올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까지는 미국 주식을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으로 제가 한 건데,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데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라고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는, 설계하는 반도체를 파운드리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라서, 테슬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삼성전자도 도움이 됩니다. 예. 여기도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또 하나는 이제 LG화학인데, LG화학은 9월 달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LG화학과 협업한다고 또 얘기를 해놨어요. 최근에는 또 LG화학 중국에 생산되는 모델 Y는 LG화학 배터리를 쓴다고 또 얘기했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잘 되면 같이 잘 됩니다. 외국인들이 같이 사요, 얘네 주식을. 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적 분할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적 분할 할 때까지 계속 주식이 오를지, 아니면 물적 분할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나중에 이제 상장할 때, 미국에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국내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마 소문에 내년 초에 미국 나스닥에 IPO로 상장한 얘기가 있는데, 그때 아마 돈을 좀 모아놨다 그때 상장하면 조금 일부 그쪽에다 투자를 할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다렸다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LG화학이나 삼성전자도 같이 테슬라 따라가는 이제 주식인 거고, 외국인들이 삽니다, 같이. 또 하나는 테슬라의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이제 업체. 예를 들어서, 예, 뭐 이런 업체인 거죠. MS 오토텍. 예. 지금 30% 올랐죠? 30%. 얘는 진짜, 예, 분할 발표 나오고서 11월 24일부터 그냥 몇 프로인가, 이게 두 배는 안 되고 한 50%, 얘도 50% 올랐네요. 이런 식인 겁니다. 음. 테슬라한테 물량 수주하면서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희소식이 터졌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식 사는 게 가장 좋고, 사기가 조금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 추미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돈은 가지고 있고 현금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 끼치는 주식을 좀 사놓는 거죠. 딱 봤을 때 테슬라는 이만큼 올랐는데 좀 한 발 늦었네 라고 했을 때, 테슬라 때문에 같이 따라 움직이는 주식에다가 미리 현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또 어차피 같이 따라서 오를 거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관련된 회사든지, 아니면 산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주식이라든지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좀 시간차를 두고, 또 하나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유리한 게 세금이 5천만 원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하면은 250만 원까지 면제받고 그 이후부터는 22%또 세금 내야 되니까 그게 좀 애매하다, 세금 많이 낼 것 같다라고 싶으면 국내 주식에다가 그 여유 있는 현금을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뭐 MS 오토텍 뭐 이런 데에다 넣으면 시간차를 두고 또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세금은 세금대로 안 내고 테슬라에다가 집어넣어서 벌 금액을 타이밍 늦었다 그러면 요런 테크트리를 타셔가지고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좀 운용을 잘 하시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그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소식을 그때그때 잘 듣고 계셔야죠. 예를 들어서 부품을 뭐 어느 회사랑 같이 산다던가 계약 기간이 끝났던가 이런 거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주식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목요일 금요일 좀 올라가지고 지금 금액은 또 이렇게 됐습니다. 4,700 되고, 평가 수익률 그때 20%인가 19%였는데 지금 22% 올랐고, 평가 손익은 요 정도 되고요. 네. 그 한국 주식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또 하나는 지금 요 정도 금액인 거고, 옛날에 한번 그 이익 실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때 제가 이제 이제 주식 투자는 처음 해보는 터라 테슬라가 조금 떨어지길래 한번 팔았다가 다시 더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예, 팔았다가 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분할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놓쳐가지고 좀 느지막이 비싸게 좀 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좀 기다렸으면은 수익이 좀 괜찮았을 텐데, 아무튼 그때 좀 팔아가지고 지금 이 수익이 5% 남았던 거고, 나중에 요것보다 좀 더 비싸게 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참고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때 이익 실현해가지고 한 550달러 정도 그 이익을 실현했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인데요. 그때 샀던 게 제가 LG화학을 사가지고, 테슬라가 LG화학하고 이제 협업한다는 얘기를 9월 달에 들어가지고 그때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요 정도 났습니다. 이것도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이익이 더 났을 텐데, 중간에 LG화학 그 분할 발표한다고 그래가지고 팔고, 한 두 번 팔았어요. 두 번 팔고 다시 사고 해가지고 조금 많이 수익을 많이 못 올렸는데, 그때 했으면 한 25% 정도 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LG화학도 이렇게 이익 실현했고, 또 최근에 또 삼성 거를 들어갔거든요. 여기 삼성 것도 지금 들어갔는데 11% 이제 수익 중입니다. LG화학은 지금 하나를 다시 샀어요. 지금 분할한다고 해서 안 살까 했는데 그냥 하나를 한번 사봤습니다. 얼마나 또 오르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LG화학도 테슬라랑 또 연관된 상황인 거고, 테슬라의 테크트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테슬라 해외 주식을 사다가 여의치 않으시면 국내 주식 시간차를 두고 몇 개 또 구매하시면 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세금 같은 것도 혜택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테슬라 테크트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